잠시만요. 김정현 여자애 전화해보세요. 김정현이요. 네. 까지만 하고 가볼게요. 네, 여러분들 확률을 펴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중간에 통계가 되어 있는 그런 교재들이 좀 있어요. 아니, 맨 뒤에 있으니까 맨 뒤는 아니지만 하여튼 뒤쪽에 확률이 있으니까 펴보시고요. 확률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확률에서는 사실 개념 설명할 부분이 딱 몇 개 없는데 조건부 확률, 독립 네,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 독립 시행의 확률 이 정도. 그래서 얼렁 이제 예제 문제를 풀러 갑시다. 일단은 그 전에 먼저 확률 구해볼게요. 확률은 근데 사실 이 모든 확률 단원 전체, 뭐 조건부 확률이든 독립시행이든 뭐든 그 모든 걸 관통하는 딱 그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뭐냐? 자, 전체분에 내가 원하는 거. 이게 그냥 끝이에요, 원래 확률은. 그러니까 전체를 잘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잘 구하면 이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냥 4점짜리 그냥 맞는 거예요. 네.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확률 그 4점짜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모의고사 문제들은요 깔끔하더라고요. 뭔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숙제도 또 이제 60문제 돼 있으면 한 20문제 정도, 초반 20문제 원래 숙제 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냈으니까 오늘 그냥 하고, 그러니까 앞에 20문제 정도는 그냥 이제 간단하고 40문제가 어려운데 그 40문제 풀 때도 잘 한번 풀어보세요. 많이 어렵진 않던데요. 그쵸? 어제 이미 듣고 푸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걸 잘 맞았나? 아, 쉬웠어요. 미적은 좀 어려웠을 텐데. 네. 알았어요. 그래도 확률은 이건데, 자, 일단 조건부 확률 먼저 좀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론 설명 간단한 건데, 지금 제대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은 일단 기호를 먼저 쓰면은 P, 뭐 A, 바, B라고 쓰면은, 이제 얘는 P, B분의 P, A 교 B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이 기호를 말할 때도 A 슬래시 B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B가 분모이고 그 다음에 A가 분자라는 느낌인데 분모인 B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는 무조건 교집합이거든요. 근데 이거 알고 있는 거에도 한 번은 써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의미를 받을 때는 이렇습니다. 자, A집합하고 B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자, 이제 PA 바 B는 이거라고는 했는데 이게 벤 다이어그램 입장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게 전체예요. 내가 B를 전체로 볼 거고 B인 애들 중에서 A가 묻어있는 애들 분자로 올려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제가 표시해보면은 여기 이제 표시해볼게요. 여기 이제 20, 10, 40을 해볼게요. 가끔 이제 애들이 헷갈리는 게 P, B 바 A를 물어보면은 B의 전체는 50이죠. 거기에 P, B 바 A, A 바 B네요. P, A 바 B를 올리라 그러면은 A 거 전체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B 전체 중에서 B 중에서 A가 묻은 10개 올리는 게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부 확률이죠. A 전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풀 때는 또 그렇게 안 풀더라고, 바보같이. 자, 본인 이거에 조건부 확률 틀리면 이제 대학을 못 가는 건 확실해요. 얘는 거의 3점짜리 확률이 높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독립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네. 독립과 종속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사건에 대해 물어보는 거거든요. A 사건하고 B 사건이 서로 독립이야? 종속이야? 둘 중 하나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이제 선택이 될 거고. 그러니까 독립 아니면 종속 둘 중 하나인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 어떤 경우가 독립이고 어떤 경우가 종속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적인 표현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현주는 오래간만에 들을 얘기인데, 진호는 안 들어봤을 거고, 진호와 현주한테 좀 물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던져요. 네, 일단 독립과 종속을 한국말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독립으로 얘기해볼게요. 독립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사건 B가 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가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데 서로가 관여하지 않아요. 나오는 데에 대해. 이게 독립이거든요. 국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 말 그대로 독립적이다. 인디펜던트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종속은 디펜던트 하다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사건이 각자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독립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사건이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이렇게 국어적인 마인드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봐봐요.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사건 A는 짝수가 나올 경우에요. 사건 B는 홀수가 나올 경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독립과 종속을 따질 건데, 사건 A와 사건 B가 있죠. 혼자 A와 B는 독립이야, 종속이야? 찍지 말고 네가 그냥 국어적인 걸 이제 해석한 다음에 한번 보자. 종속이야, 왜? 그러니까 그냥 E가 이미 그 절반을 차지해놨잖아요. 근데 약간 그게 약간 유기적인. 뭔 소리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야, 딱 봐도, 야, 진호야, 이거 독립이야, 종속이야? 네, 독립으로 보이죠, 딱 봐도. 근데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진호 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죠? 물론 제가 유도한 것도 있지만, 자, 보세요. 아니, 이사역과 1사문은 겹치는 것도 없고, 주사위 던졌는데 얘 나오는 거랑 얘 나오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냐 싶지만, 이거를 말로 해석하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야 되고요. 거의 뭐 철학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걸 잊어버리시고 들어보세요. 앞으로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걸 만족하면 돼요. 두 아이의 교집합의 확률이 두 아이의 확률의 곱과 일치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독립은 이거예요.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봐봐요. 얘네가 독립이 아니고 종속인 이유를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겠죠?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와 홀수가 모두 같이 일어날 교집합은 0이거든요. 그럼 0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제곱과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런 애들은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누구누구가 독립이다 라고 물어보면은 독립이니 아니니 물어보면은 그냥 무조건 교집합이랑 이거 둘의 각각의 확률의 곱이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같으면 독립 아니면 종속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걸로만 푸세요. 막 국어적인 표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현주도 뭔가 국어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다 말이 안 나왔잖아요, 어차피. 현주님이 이제 뉘앙스상 이게 독립이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표현을 못 하잖아요. 무조건 이걸로. 다시 강조할게요. 무조건 얘만 독립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겠죠? 자, A와 B가 만약에 서로 독립이었으면요. A, B가 서로 독립관계였으면요. A와 B의 여집합도 A의 여집합과 B도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싹 다 독립입니다. 얘네 중에 중간에 누군가 종속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럼 반대로 A와 B 둘 중 A와 B가 종속이었으면 나머지 싹 다 종속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걸 이제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제 현주 진호일 확률이 높고요. 진호는 이제 선생님이랑 좀 이거 확정할 때 안 왔으니까 없었으니까 나머지는 원래 알았어야 되죠. 그쵸? 이런 거를 수능에서 물어볼 거냐라고 하면은 수능에서는 독립을 물어봐도 되게 좀 깐깐하게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기억니은 디귿 문제가 나온다면 그럴 리가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좀 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독립이다. 이 네 조합 중에 하나라도 독립이면 다 독립이다.
하나라도 종속이면 다 종속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독립시행을 한번 보겠는데, 독립시행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독립적인 애들을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사건을 계속 시행한다는 게 독립시행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죠. 예를 들어 이래요. 제가 동전을 2번 던질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2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동전 2번 던지면 첫 번째 트라이와 두 번째 트라이는 구별이 되잖아요. 그쵸? 두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첫 번째 앞면이 나올 사건, 두 번째 앞면이 나올 사건, 얘네들은 좀 별개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동전을 2번 던져서 1트, 2트를 해서 둘 다 앞면이 나오고 싶어. 둘 다 앞면이 나오고 싶으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에도 앞면이고 2번도 앞면이니까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앞면 나와 놓고 and 2번도 앞면 나와 줘라는 거니까 이게 교집합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번에서 앞면이 나올 사건이 A고요. 1번에서 앞면 나올 사건이 A고 2번에서 앞면 나올 사건이 B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너네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둘 다 앞면 나와 줘는 A and B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줘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1번에서 앞면 나오는 거, 2번에서 앞면 나오는 거, 둘 다 앞면 나와주는 교집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가 너네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1번에서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고 2번에서 앞면 나올 2분의 1인데 이거 두 개 그냥 곱해서 구하죠. 1번에서 앞면 나올 확률 PA가 2분의 1일 거고 PB가 2분의 1일 건데 곱해서 구하잖아요. 그쵸? 이런 게 원래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 차씨마다 서로서로 독립인지라 1번에서 앞면 나왔다 한들 2번에 나올 뭔가 확률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2번에서 앞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시행인 거예요. 이걸 n번 한다 한들 동전이 뭔가 바뀌지 않는 이상, 동전이 찌그러지지 않는 이상 앞면 나올 확률은 계속 2분의 1이 유지되잖아요. 바로 직전 번째들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쵸? 근데 그럼 이런 건 독립시행이 아니죠. 어떤 거예요? 자, 흰 공이 4개 있고 검은 공이 4개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얘네를 뭐라고 해야 되냐, 얘네를 4개를 뽑아가지고 흰 공을 얘네를 6번을 뽑아서 흰 공을 모두 뽑아내고 싶어요 라고 합시다. 근데 다시 안 집어넣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건 독립시행이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1트 해볼게요. 먼저 1트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첫 번째 흰 공, 봐봐요. 이렇게 뽑았다 칩시다. 제가 다 정해드릴게요. 6번을 할 건데 흰 공, 검은 공, 흰 공 뽑아가지고 6번째 흰 공을 4개 뽑았어요. 그럼 보세요. 1트에서 흰 공 뽑을 확률 8분의 4인데 2트에서 뽑을 확률은 7분의 3이란 말이에요. 하나 뽑고 안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벌써 얘네들은 확률이 바뀌었잖아요. 봐봐요. 1트에서 흰 공 뽑을 확률과 2트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이 똑같아야지 독립이라 말할 수 있는데 흰 공을 뽑은 거를 내가 버려버리니까 영향을 받았잖아요. 다음 게 1트에서 검은 공을 뽑아도 다음 트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이 바뀌잖아요. 그쵸? 1트에서 검은 공 뽑으면 바뀌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독립시행이 아닌 종속시행인데 문제는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건데 이 종속시행 역시도 비슷하게 풀긴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그놈의 독립시행이 뭔가를 잠깐 알아본 거예요. 심심해서. 아시겠어요? 몰라도 되는데. 그놈의 독립시행이 뭐다? 각각의 트라이에서 내가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안 바뀌고. 그게 독립이죠. 그러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말했지만 계속 곱하기로 내가 원하는 거의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독립시행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제 듣는 걸 귀찮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제가 말했죠. 수능은 좀 꼼꼼하게 내다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독립시행과 종속시행을 이제 합쳐서 내는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약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제가 좀 감히 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알아야 되는 게 올해 확통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계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통계 준비 잘 하세요.
올해 확통 왜 어렵다? 그냥 매년 그랬는데 매 수능마다 특히 요즘 트렌드 수능에서 늘 그랬는데 평가원장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전 평가원장까지는 애들이 몰리는 과목은 무조건 어렵게 냈습니다. 네. 올해 확통은 역대급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네. 역대급으로. 네. 뭐 현재와 같은 마인드 아닐까? 네. 아니 학교 쌤들도 다 확통하라고 지금 얘기할 확률이 높아. 학교 쌤한테 물어보면 너네 안 그래? 미적할지 확통할지 고민이에요. 그러면 학교 쌤이 확통해라 라고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 이거 하나 얘기해보자. 난 좀 이게 좀 황당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강의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확통을 안 듣게 됐지만 결국 미적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거 알아? 아니 일단 강의가 뭐야 그거 핸드크림이야? 아 일단 연락해. 네. 아 뭐 이건 좋은 일이니까 약간 얘기할게. 그 강의가 방문요고 미적분 전교 1등이란 말이야 합산이. 들어봐. 근데 학교 쌤이 확통하라 그랬다고. 확통 내가 하라고 해서 얘가 들어본 게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확통을 하라고 했대. 이런 분위기니까 지금 나는 좀 그래도 학교 가오가 있지. 자기네 학교에서 미적 제일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확통을 하라고? 그럼 나머지 애들 방문용은 미적 선택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느낌 아니냐? 근데 그럴 정도로 쌤들이 확통을 자꾸 이제 하라고 해. 봐봐. 그렇다고 미적분이 쉬워지는 거냐?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냥 확통이 평소보다 어려워질 뿐인 거야. 그럼 잘 들어봐. 권예준 씨를 약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한테 얘기를 해볼게. 너네는 이과잖아. 나름 수학 좀 한다는 애들이었어. 문과 애들보단 잘하잖아. 이제? 그러면은 확통이 어려워지면 니네가 좋아야 돼. 대신 니네가 좋겠지. 수학 잘하는 애가 확통을 더 잘 맞을 거니까 문과 애들보다. 대신 공부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공부한 예준이보다 못 맞을 확률이 높겠지. 제대로 안 하면은 네가 이과인 거에 뭔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권예준 씨는 이과 애들과 같이 그 경쟁했던 확통에서 어쨌든 1등은 받았잖아 연수고에서. 그런 거잖아, 그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결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확통이라고 일단 무시하고 들어오진 말자.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미적을 선택하는 게 옳은 일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확통을 그냥 제대로 공부하자. 이러면 이득을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렵게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요. 애들이 털리면서 표점이 올라가는. 네. 평균이 낮아지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표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만 설명할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공부를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로. 확통 불안하면 확통 뉴런 같은 거 들으시면 돼요. 진짜로. 네. 그럼 뉴런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드릴이나 이런 거보다. 이 정도면 얘기가 다 됐으니까 이제 가볼게요. 좀 빠르게 풀어볼까요? 한 개 주사위 3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하자. 근데 니네 이거 안 풀어왔죠? 1번부터 20번 대부분. 진호 안 풀었고 현주 안 풀었고 시원이 안 풀었지? 시원이 안 풀었어? 풀었어? 예준이는? 안 풀었고. 아 맞죠. 아니 혹시 세영이처럼 풀었나 해서. 아 왜? 예준이만 지금 나한테 막 아니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예준아 너 진짜 너 그러면 안 돼. 너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지. 너 진짜 맨 처음에 거기 넘어왔을 때 그때 마인드와 그걸 생각해야지. 이제 등급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제 네 네 가겠습니다. 아닌 거죠? 자 2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011 정도를 나와줘야겠어 정도로 이제 가닥이 잡히니까 얘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경우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제곱해서 2 나오는 자연수는 없으니까 011인데 여기 나와야 되니까 A 그냥 하죠. A가 2일 때 자, B가 될 수 있는 애는 2나 4니까 제곱해서 1 나오려면 그쵸? 둘 중 하나. 얘는 3이랑 5니까 둘 중 하나에서 총 이제 이 경우 4가지. 주사위죠 지금. 좋아요. 자, 얘가 010이 나오려면은 두 가지죠. 1, 3 그리고 3, 5. 그러니까 4가지. 자, 얘는 무조건 3 고정이니까. 자, 여기 마찬가지죠? 뭐야 이거. 네.
뭐야, 네, 똑같은 게. 어쨌든 마찬가지죠. 4가지, 총 12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3번 던졌으니까 216에서 216이죠. 12가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예, 어려운 건 없고요. 36분의 1이 18분의 1, 18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18분의 1이야, 왜? 18분의 1 맞아? 네. 아, 맞네? 뭐야? 네, 18분의 1. 네, 정답입니다. 네. 자, 2번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일부러 좀 쉬운 문제로 놔뒀습니다. 왜냐면 이제 완전 처음 다시 하는 느낌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뒤에 40개는 좀 어려워요. 대충 아시죠? 네.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4개를 선택하고 자연수 4개를 만들 때 100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의 합이 합작이 되는 걸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100의 자리, 10의 자리 여기가 합작이 되려면 결국 홀홀, 짝짝 둘 중 하나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를 먼저 정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확률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특이한 애들로 경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홀홀을 먼저 골라줄게요. 자, 홀수 5개 중 하나, 그 다음에 홀수 4개 중 하나를 골라서 야, 네가 3, 1이 온다 치자 라고 해볼게요. 5개 중 하나 골랐고 4개 중 하나 이미 골라서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자, 그럼 남은 8개, 남은 7개의 수 중에서 두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예, 7 곱하기 6이죠. 여기 7개 중 하나, 6개 중 하나. 저 밑에 거 짝수는 짝수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중 하나, 3개 중 하나 깔아주고 남은 7개 중 하나, 6개 중 하나 깔아주면 되니까 이걸 다 더할 건데 잠깐만요. 7 곱하기 6에다가 20개, 12개니까 32네요. 32 곱하기 7 곱하기 6이고 전체 가지수는 9, 8, 7, 6이 될 거니까 76, 76 없어지고 88 나눠지면서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1번이죠. 그쵸? 네. 야, 28번이라고? 아, 네, 옛날 거네. 2007년도면 엄청 옛날 거네. 아, 심하, 진짜 심각했다. 진짜로. 근데 이때가 선생님 시대니까 선생님 시대는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막 되게 물수능이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내가 봐도 옛날 수학이 더 쉬웠어. 문제가. 내가 진짜 너무 화났다고 했잖아. 공부를 진짜 개 열심히 했는데 수능장 가서 1번부터 30번을 다 풀었더니 불안치고 진짜 40분밖에 안 걸렸어. 50분은 확실히 안 걸렸어. 진짜로 너무 화가 났어. 좀 약간 좀 어려운 문제도 있어야지 내가 빛을 볼 거 아니야. 공부 개 열심히 했는데. 근데 100분 시험 똑같지, 너네랑. 100분 똑같지. 내가 구라같지. 내가 가끔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안 믿는 애들도 진짜 있거든? 근데 사실 나는 공부에 대해서 너네한테 구라치지 않는다 주의야. 왜냐면 너네한테 피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 너네한테 뭐 상담을 해줄 때도 막 괜히 과장해서 얘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만들 때도 너 이거 안 하면 진짜 좆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들이 의뢰 이제 어린애들한테 하는 게 있잖아. 공부를 무조건 안 하면 훌륭한 사람이 안 되면 뭐 이제 큰일 나고 어쩌고 과장하는 그런 류의 멘트들을 난 안 한단 말이야, 애초에. 근데 진짜 그때 당시 수능 내가 봤을 때 너무 쉬웠었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었어. 다 풀고 나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 기분 좋아야 되잖아, 다 풀고 나서. 아, 이거 진짜 또 이거 그러겠네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왜 그때 쉽게 낼 수밖에 없었냐면은 일단 인강도 없었지.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지. 그 다음에 교재도 몇 개 없지. 그때 당시 있던 거 뭐 센수학 정도까지 RPM 같은 건 없었어. 개념 원리 있었고 센수학 있었고 뭐라고? 정석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 그 다음에 그 기출 엔제가 그때 막 태동할 때였어. 너네 잘 모르지만 메가스터디가 뜬 이유가 뭐 학원 강의 때문에 뜬 것 같잖아. 메가스터디가 맨 처음에 이 강사진을 모집하기 위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손준호 사장님이 그 정도 돈이 있진 않았어. 메가스터디는 맨 처음에 출판업을 먼저 했어. 책을 먼저 팔았어. 그 책 판 돈이 잘 팔려가지고 학원 차리고 그 일타 강사들 끌어와가지고 시작한 거야. 맨 처음에 만든 책이 그냥 기출 엔제였어.
날먹이지. 기출들 모아놓고 그냥 넣어놓고 그냥 디자인만 좀 예쁘게 해서 판 거야. 그때 당시 그 디자인이 뭔가 약간 좀 신박했어. 뭐 지금은 책 겉표지 디자인도 되게 예쁘잖아. 화려하고 인간 강사도 있고 또 그때는 그냥 진짜 중심 같았거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내가 내 걸 까니까 좀 그런데 디자인 표지 막 별거 없었거든. 근데 그 기출들을 모아놔서 뭐 기출 뭐 500제, 뭐 이제 뭐 수학 원 기출 1000제 이렇게 해가지고 파니까 되는 거야. 근데 메가스터디가 좀 약은 게 기출 문제도 이제 받으려면은 평가원이랑 얘기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 그 로열티를 주고 사와야 되거든. 어쨌든 저작권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메가스터디가 맨 처음에 그 새로운 교육인가 맞을 거야. 새로운 교육이라는 곳이랑 같이 거기에 껴서 시작했어. 거기가 먼저 하고 있었거든. 꼈어. 가만히 보니까 디자인 좀만 예쁘게 하고 구성 좀만 예쁘게 하면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 1년 같이 하다가 서로 갈라서고 내가 하는 메가스터디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그대로 냈는데 디자인이 메가스터디가 훨씬 예뻤어. 여자애들 엄청 많이 샀어. 남자애들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워 샀는데 여자애들이 막 이 책 예쁘다고 맨날 이게 옆에 끼고 댕겼거든. 그 원래 원조였던 회사가 그래서 망하고 그랬을 때 그걸 먹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2년간 책 더 팔다가 인강 런칭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본이 약간 이제 좀 안 좋은 거지, 그치? 물론 법적으로 문제 없게 계약 기간 해소했는데 갑자기 똑같은 내용의 기출 엔제가 2개가 나온 거지. 겉표지만 다르게. 근데 나도 메가스터디 사다 썼어. 아직도 기억난다. 메가스터디 화1 풀었던 기억이 나네. 300제였나? 과학은? 그렇게 시작한 거야. 너네 현우진 쌤이 들어간 건 그 좀 더 나중 일이지. 현우진 쌤이 메가스터디에 이제 계약한 건 나중 일이지. 그런 기억이 나네. 여튼 그런 식으로 돈을 버셨네. 생각해보니까 카피를 해서 버신 건가 그러면? 손주현 씨가 수학 쉽다는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네. 하여튼 근데 문제가 뭐 하여튼 그랬어. 풀 문제집 없지, 좋은 강사 없지, 뭐 인강도 없지. 그러니까 좀 시험이 그래도 항상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 범위는 많지, 과학도 4과목이나 봐야 되지, 국어는 60문제지, 듣기 평가도 있지, 국어. 국어 듣기 있지. 영어 니네 45문제지. 영어 50문제지. 영어 50문제, 국어 60문제, 국어 60문제 5개는 듣기지, 뭐. 그런 시절이었지. 근데 지금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면은 교육 과정들이 다 교육 환경이 상향 평준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 쉽게 내면 다 맞아. 진짜로. 옛날 수준 정도 수능이면은 진짜 너네 싹 다 1등급에 한 진짜 학원에 3분의 1은 100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다, 이제 보면은. 진짜로. 그 정도, 막, 진짜로. 이게 진짜 막, 방금 전 앞에 문제가 28번인 거 보면 많이 다 했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쵸?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지금 태어났으니까 지금을 맞춰서 해봅시다. 올해 확통 어렵다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내 느낌이에요? 확정은 아니고. 자, 볼게요. 4개의 수의 곱이 12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일단 12를 수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최대한 작은 수로 먼저 조합을 합시다. 11, 11, 26. 그쵸? 11, 34. 그쵸? 1이 2개 있는 경우. 1이 3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1이 2개 있는 경우는 끝난 것 같은데? 12가 나오는 거? 1이 하나 있다 치고, 2, 2, 3. 네, 2, 2, 3. 더 없죠? 끝났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자, 이거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가 이제 나오는 거겠죠? 일렬로 배열하면은 12가지. 12가지, 12가지가 되겠네요. 총 6의 4제곱에서 3 곱하기 12를 하게 될 거니까. 맞죠? 네. 주사위를 4번 던질 거고, 6의 4제곱이고, 숫자 조합을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순서까지.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의 세제곱에
뭐야? 36분의 1이죠.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진짜 쉽죠? 이제 조금 빠르게 좀 가볼게요. 잡담은 많이 했으니까.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중에서네요. 1대1이면 또 은근히 쉽거든요. 이 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확률입니다. fa는 2고요. 세영이가 이게 좀 되게 쉽다는 걸 몸으로 자꾸 표현해주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엄청 쉬워라는 걸 막 자꾸 표현해주고 있는데 4의 배수라고 합니다. 4 곱한 게. 아니 이미 F2는 정해졌어요. 4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4의 배수라는 거는 짝수가 적어도 1개 이상 더 있어잖아요. 사실 짝수가 2개, 이게 이 문제는 여집합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정방향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1대1 대응인데 남은 짝수가 이미 2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짝수 1개만 선택했을 경우, 짝수 2개 다 선택했을 경우라고 나눠도 되고 아니면 전체에서 짝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를 빼도 됩니다. 이 문제가 그냥 쉬워요. 여집합으로 합시다. 앞에 거 여집합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자, 전체의 경우는 이제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왜냐하면 1, 3, 4가 1대1로 2를 제외하고 뽑아야 되니까 6, 5, 4고요. 자, 이거 분해. 자, 6, 5, 이거 분해로 바로 가자. 이거 분해. 자, 짝수를 전혀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자, 이제 홀수가 4개네요. 그러니까 4, 3, 2가 되겠죠? 이거를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자, 1, 3, 4가 홀수만 선택하는 경우를 제가 뺀 거예요. 뭐 잘못했어? 응? 조금 더 확률 아닌데? 아까 그 2를 가는 게 아, 그거부터 해야 돼? 아, 2가 2 가는 것도 해줘야 돼? 그럼 다시, 이건 7분의 1을 한번 곱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그러면. 아, 그러면은, 맞잖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2가 2를 가는 건 7분의 1이니까. 맞잖아요? 자, 아니, 전체로 할까요? 7, 6, 5, 4인데, 2는 2를 갔으니까 이미 1 곱하기로 시작해야죠. 2는 2를 찍었으니까. 그 나머지가 홀수만 찍는 거 4, 3, 2가 맞잖아요. 다시 한번. 전체 가지수는 7, 6, 5, 4. 맞죠? 7, 6, 5, 4. 2부터 해가지고. 2 말고. 이거 쌩 까고. 전체 가지수 7, 6, 5, 4. 그 중에서 2는 2를 찍고, 나머지는 홀수 찍는 거면은, 2는 2를 찍어야 되니까 1. 나머지 홀수만. 이거 1에서 빼면 되겠죠. 네, 요런 거네요. 그쵸? 요렇게 맞춰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답이 없다고? 왜 없어? 없네? 35분의 4. 뭐야? 뭐 잘못함? 왜 전체에서도 이런 아, 뭐야? 그러면 이렇게 맞잖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막 여집합에서 빼는 게 전체에서 F2가 2일 때 아, FE가 2,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그러니까 FE가 2를 찍으면서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건데, 제가 지금 보세요. 1 빼기 이걸 해버리면, 볼게요. FE는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FE가 2 찍는 건 1이고, 이렇게 빼버리면은 전체에서 FE가 2를 찍으면서 그 홀수인 것들을 싹 다 빼버린 거니까, 이것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전체에서 FE가 2를 찍은 것도 같이 날아가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좀 이상하네요. 그쵸? 됐죠? 다시 보면은 제가 지금 뭘 뺀 거냐면 FE는 2를 찍어. 이거 AND 나머지 홀수만 찍어. 이거를 빼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쵸? 내가 원하는 건 FE가 2를 찍으면서 4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너무 멍청한 표정. 진짜 많이. 이건 내가 원하는 거의 반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의 반대가 아니거든요.
이가 아니다로 어떻게 해야 돼? 네, 그쵸.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좀 미안해요. 헷갈리게 했는데, 자, 답이 없었으니까 다행이다 치고 바로 갈게요. 짝을 한 개만 선택할 때 정방향으로 합시다. 짝을 두 개만 선택할 때로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1번 FE가 2를 찍었고요. 이건 7분의 1이겠네요. 그쵸? 이건 가져가야죠. 7분의 1. 그쵸? 그러면서 자, 이제 짝수가 한 개만 찍혀야 되니까 1, 3, 4 중에 짝수 둘 중 하나를 골라줄게요. 둘 중 하나를 골라주고, 아, 이것도 좀 어렵다. 여기 전체 해야 되는 게. 아, 잠깐만요. 1, 3, 4가 찍을 거는 6, 5, 4가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전체 가지수가. 6, 5, 4 중에, 자, 먼저 짝수 둘 중 하나 골라줄게요. 4를 골랐고, 그 다음에 1, 3, 4 중에 찍을 놈 하나만 고를게요. 3이겠죠? 1이 찍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안 고를 거고 4는 찍혔으니까 3, 4가 나머지 1, 3, 5, 7 중에서 1대1로 가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짝 두 개 다 하는 경우에요. 자, 7분의 1은 고정이에요. 왜요? 2가 2를 찍을 거니까. 2가 2를 찍고요. 그 다음에 짝수 둘 다 찍어야 되니까 이제 4, 6이 한 번씩 찍혀야 되거나 이제 찍혀야 되거나가 아니라 찍혀야 되는데 어차피 1대1이니까 뭐 두 개 가고 이런 거 없거든요. 얘네 중에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제 셋 중에 4를 찍을 놈 하나 골라주고 일단 전체는 6, 5, 4분의가 맞아요. 셋 중에 4 찍을 놈 하나 골라주고 셋 중에 6 찍을 놈 하나 골라줘서 이렇게 갈게요. 제가 말했지만 1대1은 쉬운 게 맞아요. 골라줬으니까 셋 중에 4 찍을 놈, 남은 둘 중에 6 찍을 놈 골랐고 3은 남은 4개 중에 자유롭게 가겠습니다. 되었죠? 아, 네, 문제가 제가 멍청해서 그랬는지 어려웠어요. 왜? 35분의 3. 자, 밑에 거는 35분의 1이니까 35분의 4가 될 거예요. 답이 4번에 있네요. 그쵸? 네. 정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나았던 문제군요. 가보겠습니다. 요새 근데 정방향이 너무 많아. 정방향으로 풀어야지 잘 풀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 이번 수능 특강도 좀 그랬잖아. 여집합인 것처럼 말은 잔뜩 해놓고, 뭐 적어도 막 이런 표현 써놓고서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막상 풀 때는 정방향이 좋고, 이런 게 많았죠? 역방향보다. 5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거네요. 이거 여러분 태어나기 전 거네요. 그쵸? 28번. 날씨를 조사했는데 한 달 동안 비가 온다고 예보한 1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은 9일이었대요. 그럼 예보의 적중률이 90%네요. 10분의 9. 맞잖아요. 10일간 비가 올 거야 얘기했는데 그 중에 9번만 맞았으니까. 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것 중에 20일 중에 오지 않은 건 17일이니까 적중률 잠깐 볼까요? 예보 적중은요. 자, 이제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적중할 확률이 10분의 9죠. 비가 안 온다고 예보했을 때 적중할 확률이 20분의 17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죠. 비가 온다고 예보했지만 실제로 안 온 거는 10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했는데 실제로 비가 온 건 20분의 3이에요.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문제 한번 봅시다. 학수라는 친구가 이름이 되게 옛날틱하네요. 그렇죠? 예보한 날에는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외출을 한대요. 예보한 날 우산 가지고 외출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날에는 우산을 가지지 않고 외출을 한대요. 지난달 비가 온 어느 날 실제 비가 왔어요. 비가 온 거죠. 적중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잘 보세요. 잠깐만요. 예보와 적중으로 볼게요. 예보와 실제로 볼게요. 실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보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비가 온 거 10분의 9예요. 이렇게 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보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온 거는 10분의 1이죠. 예보는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비가 온 거는 20분의 3이고요.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진짜 안 온 건 20분의 17이에요. 일단 이렇게만 써볼게요. 일단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죠? 실제로 비가 왔죠? 비가 왔어요. 우산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을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 얘기죠. 비가 왔는데 실제 예보도 이제 비 온다고 한 거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비가 온 거 전체는 얘네 둘이죠. 실제 비가 온 거 전체는 이거 둘이잖아요. 실제로 비가 온 어느 날이니까. 전체는 이거죠. 이 중에서 예보에서 비가 왔다고 한 애는 얘니까 이거 올려주라는 얘기인 간단한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제가 물어봤으면 틀렸을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하세요. 예보와 실제를 맞춰서 일단 이제 확률을 쓰시고, 알았죠? 예보, 실제 맞춰서 확률을 쓰시고, 얘네들은 말을 안 해줬지만 네가 써야 되겠죠? 이거는 말을 안 해줬지만 네가 써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니까 실제로 비가 온 어느 날이니까 실제 비가 온 두 개를 더해주세요. 전체. 그 중에 예보도 비가 온 거 올리라는 거니까 예보도 비가 온 거 올릴게요. 왜 이것도 틀렸어? 맞았네? 맞았을 텐데 이거. 뭐야, 왜 표정을 틀린 표정을 하고 있어, 엄마? 왜? 거기 사람이 잘못 근데 이거 답이 없는 게 아닌데? 21분에 18, 했는데 7분의 6. 답이 없어. 이거 그냥 일수가 나와 있어가지고 응.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풀면 안 되겠는데? 난 이게 궁금하네. 어허. 근데 확률이 전체 확률 이게 10분의 9는 비가 왔을 때 중에서 10분은 비가 안 왔을 때 중에서 맞아. 애초에 확률을 계산할 때 30분에 맞춰 애초에 30분을 해야 된다고? 아, 근데 이건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얘기해볼게. 이 문제도 그러면 이거네. 전체 30일 중에서 한 달 동안이요. 아, 예, 그치. 지난달, 그건 아니고, 잠깐만. 우산을 가지고 비가 온 어느 날? 비가 온 날이 며칠이야? 애초에 그럼 따지고 보면, 비가 온 날 9에다가 12일이야? 비가 온 날은 12일이야? 전체 비가 온 날 12일. 그치? 12일 중에 우산 가지고 있는 거 9,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보? 와, 근데 이거 진짜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문제네. 답이 5번이다. 조건부 확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날짜 맞춰가지고 조건부 확률이 맞나? 모르겠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어렵다 이거 옛날 거. 이래서 어렵나? 자, 잠깐만요. 그냥 있는 워딩 그대로 풀라는 거잖아. 비가 온 어느 날. 그러면은 지난달 거 조사해보면 비가 온 날이 9일, 3일이잖아.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했지만 맞은 게 17일이니까 틀린 거 3일이면 비가 왔잖아. 전체 중에서 비가 온다고 예보한 건 9일이니까 4분의 3. 와, 빡세다 이거. 이게 왜 이게 4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걸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확률을 다 아, 위에 밑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둘이 전체 범위가 달라가지고 한 달에서 소리 왜 자꾸 들리는 거야 이거. 위에 10분 되고가 아니라 30분 되고. 아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 그게 맞아? 와. 아니 일단 정답은 근데 아까 그냥 12일 중에 9 올리면 되긴 해. 날짜가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30분으로 다 돼야 되는 게 맞아. 그 음.
해서 원래 들어가잖아요. 10분의 9 곱하기 10을 한 20분의 3 곱하기 20 해야 온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모를 한 날이 10일이잖아요. 이게 온다고. 근데 맞을 확률이 10분의 9니까 분모에 10분의 9 곱하기 20 더하기 20분의 3 곱하기 20이 들어가고 숫자에 10을 어차피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10을 왜 곱해야 되지? 그 확률이 10분의 9인데 그게 11이라고 했을 때 맞출 확률이 10분의 9. 아니 근데 일단 지우고 초보들 고민이 아니야. 그게 맞겠지? 10 아니 좀 더 조건방지 저희 문제 풀어보면 생각해보자. 비슷한 문제 있을 거니까 잠깐 볼게. 일단은 뭐 답이 4분의 3인 거는 변함은 없으니까 날짜로만 하면, 그러니까 너가 구하고 싶은 거는 날짜 수를 직접 구하고 싶어가지고 10을 곱한 거잖아. 나는 예전에도 막 감염 확률 같은 거 할 때 그래 그거 할 때 나 그 문제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따로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감염 그 확률에다가 감염이 됐다고 나온 사람의 수를 다른 그랬나? 된 사람 오케이 알았어. 그럼 그 문제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니까 뒤에 있으면 보고 없으면은 나중에 한번 따로 보자. 그 문제를 그렇게 풀긴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 문제 내가 풀어서 맞췄을 거고.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지. 일단 알겠어요. 6번 바로 갑시다. 좀 약간 6번 하고 쉴게요. 알았죠? 딜레이가 자꾸 되네요. 제가 뭐 얘기한 것도 있지만 자 볼게요. 한 번씩 사용하여 일일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 이건 진짜 쉽죠? 예, 이걸 못 풀면은 진짜 안 되겠죠? 제가 앞에 거를 좀 절었으니까. 자, 양 끝에 놓인 수가 모두 홀수가 되는 걸 전체에서 빼겠습니다. 진짜 레알로. 네, 알았죠? 예, 가볼게요. 일단 전체 7팩에서 네, 여기에 홀수 넷 중에 하나